주위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각종 내용을 잘 정리해둔 영상도 있고요. 서점에는 이런저런 정보가 체계화되어 정리된 책들이 즐비하죠. 우리는 그저 잘 선택해서 잘 배우면 됩니다. 잘 선택하는 것은요, 그냥 내 목표와 내 수준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지만, 잘 배우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울트라 러닝 등 배움에 관한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계들은 메타인지가 있고요, 보완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먼저 메타인지는 본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보완은요, 부족하고 못하는 부분을 학습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쏟는 에너지의 몇 배는 이 부족한 부분에 쏟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출력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출력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글로 쓰거나 누구에게 말하거나 하는 등의 그 예죠. 그래야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이 책, 울트라 러닝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총 배움의 9가지 법칙이 나오는데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잘 녹이시면은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울트라 러닝 프로젝트의 근간에는 총 9가지의 보편적인 법칙들이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9가지 법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칙 1, 메타 학습. 먼저 지도를 그려라. 깊게 파고자 하는 주제 혹은 기술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 조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사를 더 잘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잘 배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법칙 두 번째는 집중하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덩어리로 따로 빼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직접 하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야 해요. 잘하고자 하는 그 기술을 실행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다른 과제들과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법칙 네 번째는요, 특화학습입니다. 취약점을 공략해야 돼요. 취약한 부분을 냉정하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기술을 잘게 쪼개고 각 부분들을 배우고 다시 재조합하여 세워나가야 합니다. 법칙 다섯 번째는 인출입니다. 배운 것을 시험해야 해요. 시험은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은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수동적인 복습이 아니라 정보를 적극적으로 기억하게 해주죠. 법칙 여섯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날아드는 조언을 피하지 말아야 해요. 피드백은 가혹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치워두고 피드백을 이용할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수많은 모래알 사이에서, 이건 수많은 피드백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모래알 사이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 알 수 있죠. 법칙 일곱 번째는 유지입니다.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지 마세요. 기존에 필요한 지식을 계속 활용하면서 유지해야 해요. 무엇을 머릿속에서 내보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을 공부하는 것이죠. 법칙 여덟 번째는 직관입니다. 뼈대를 세우기 전에 깊이 파야 합니다. 놀이를 통해 배우고 개념과 기술을 탐구함으로써 직관을 길러나가야 해요. 이해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깨닫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로막는 기억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깊게 공부하면 직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법칙 아홉 번째입니다. 실험입니다. 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법칙이죠. 자신의 안전지대 밖을 탐험해야 합니다. 앞의 법칙들은 모두 시작의 실마리일 뿐입니다. 어떤 주제나 기술에 통달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져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미처 상상해보지 못한 가능성들을 탐색해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 법칙들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좋은 학습 방법은 먼저 시험해보고 자신의 도전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열심히 생각하고 이를 이뤄낼 방안들을 시험해보는 것이거든요. 이 책 뒤에는 이 9가지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인사이트 있는 부분만 추출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칙 1 메타학습에서요, 3가지 질문, 이 메타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3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시작하다 보면 본인의 지도를 보다 빠르게 그릴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왜 그것을 배우려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 프로젝트, 그 공부를 해야 될 동기를 만들어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획득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배울지 답했다면요. 이제 공부하려는 지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메타학습 전 질문할 3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입니다. 이 어떻게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벤치마킹이에요. 강의록이 될 수도 있고 수업 목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과과정, 기사, 추천 방법들을 다 참고해서 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의 답을 내리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 강조 및 제거입니다. 기본적인 교과과정을 찾아냈다면 이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맞게요. 이 강조와 제거 방법에서 제거는 우리가 벤치마킹한 교과과정에서 자신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을 제외시키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죠. 다음은 법칙 3번째 직접하기에서 나오는 직접학습 전략을 공유 드릴게요. 책에서 나오는 직접학습 전략에는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학습 방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많은 울트라 러너가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광자보다는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걸 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부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번째는 담금형 학습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목표로 한 기술을 실행할 환경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3번째 방식은 모의 비행 방식입니다. 이 모의 비행 방식은요, 직접 뛰어드는 담금형 학습과 비슷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에는 제한들이 많습니다. 직접 뛰어들지 못할 때는요, 모의로 환경을 만들고 뛰어들 수도 있죠. 4번째 방법은 과다학습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전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공부를 했다면요, 이 말하기 대회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직접 하기에 기회를 늘리는 거예요. 다음은 울트라러닝의 법칙 4번째 특화학습, 취약점을 공략하라의 이 특화학습 방법 중에 하나를 공유 드릴게요. 되돌아가기입니다. 울트라 러너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한 가지 전략이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기술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작업이 형편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특정 단계로 되돌아가서요, 기초적인 내용 하나를 배우고 연습하고 다시 기초적인 내용을 하나를 배우고 연습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습은 시작이 무척 힘들고 필요한 선행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기술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기술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울트라러닝 법칙 5번째 인출의 배운 것을 실험하라 부분에서요,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억에서 지식을 소환하려고 애쓰는 행동은요, 직접 학습이나 피드백과 연계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 강력한 학습 도구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책을 읽는 대신에요, 머릿속에 정보를 인출해서 자신만의 해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 9번째입니다. 실험, 자신의 안전지대 밖을 탐험하라 해서요, 인사이트 있는 내용 공유 드릴게요. 숙련될수록 실험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요, 종종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본보기로 따르기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울트라러닝 법칙들에 관한 논의에서는 메타학습이 먼저 나오잖아요. 어떤 과제를 어떻게 서로 다른 요소들로 쪼개는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훌륭한 시작점이죠. 하지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단순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죠.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술이 숙련도가 아니라 독창성으로 보상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수학자는 다른 수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지 이전에 해결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공한 비즈니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한 기회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전 리더들의 스타일과 전략을 베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화가로서 반 고흐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독창성이었습니다. 창조성에 가치를 두는 순간이 올 때 실험은 필수적인 것이 되죠.